늦은 밤이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한 아파트 거실에는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민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교복 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이었고 손은 허공에서 어정쩡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쓴 거 맞지?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학교 상담실에 이미 연락했어. 내일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 선생님이랑 다 만나기로 했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엄마 아니야. 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영은 3달 전 민호의 양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친어머니는 민호가 6살 때 세상을 떠났고 친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았지만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민호는 외가에서 자랐고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신 뒤 아동보호시설을 거쳐 선영의 집으로 왔습니다. 선영은 혼자 살았습니다. 46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고 결혼 경험은 없었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선영에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졸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걱정했지만 민호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선영은 민호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익명 게시판 댓글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쓴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적어 놓았습니다.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선영은 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민호는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 좀 줄래? 민호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있어. 선영은 말했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자기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선영은 민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앉아. 민호는 앉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민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민호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명해봐. 민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이거 진짜 쓴 거야? 장난이야? 아니면 진심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안 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야. 민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힘든 거 알아. 내가 여기 온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민호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나한테 뭘 하려고 한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다 적혀 있잖아. 선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내가 무서워. 솔직히 무서워.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랑 다 얘기할 거야. 상담도 받고 필요하면 병원도 갈 거야.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은 싫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라고 부르지 마. 선영은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압수할 거야. 당분간 내가 쓸 수 없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들어가. 민호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선영은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민호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게시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민호를 걱정하는 내용이었지만 몇몇은 선영을 비난하는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껐습니다. 민호는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글을 쓸 때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선영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집은 민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규칙, 선영의 방식, 선영의 기대. 민호는 그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당연히 없었습니다. 민호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피처폰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쓰던 거였습니다. 민호는 그걸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충전기도 함께. 민호는 피처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호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외워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상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호야? 응. 왜 무슨 일이야? 민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 집에 좀 와줘. 지금? 응. 지금. 민호야, 지금 몇 시인데? 그리고 거기 내 집 아니잖아. 민호는 말했습니다. 제발. 상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할게. 민호야. 아빠, 제발. 한 번만.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 알았어.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는 피처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음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선영 혼자만 있어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 선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민호 아버지입니다. 선영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안쪽을 보았습니다. 민호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비밀번호를 아셨어요? 남자는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민호가 가르쳐 줬어요. 선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가요? 언제? 아까 전화 왔어요. 와달라고.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했을까? 남자는 선영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다른 폰으로 한 것 같은데요. 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일단 얘기 좀 합시다. 남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남자는 앉았습니다. 선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선영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선영이에요. 민호 양어머니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민호 친아버지 강태수입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죠?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민호한테 하셔야죠.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가 왜 아버지를 부른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와달라고만 했어요. 오늘 민호랑 큰일 있었어요.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캡처해둔 화면을 태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태수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민호가 쓴 글이에요. 익명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태수는 글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보았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알아요. 그래서 내일 학교 상담실에 연락하기로 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요? 그럼 기록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 씨, 민호가 아직 어려요. 이런 거 기록 남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태수는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 아버지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민호가 시설에 있을 때도 제가 입양 진행할 때도 연락 한 번 없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는 지금 제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세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민호 아빠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죠.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권 포기하셨잖아요.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태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호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을 보았습니다.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 민호는 작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태수 앞에 섰습니다. 왜 왔어?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왔어? 그럼 안 올까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올 줄 알았어. 태수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얘기해봐. 민호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은 무표정하게 민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태수를 보았습니다. 나 여기 못 있겠어. 태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안 맞아.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민호는 선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 씨, 민호가 힘든 것 같은데. 힘든 거야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도망치면 돼요? 선영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내가 오늘 뭘 했는지 기억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민호가 오늘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애가 저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는 지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애는 지금 제대로 된 상담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해줄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 씨, 그렇게 몰아붙이면 민호가 더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몰아붙인다고요? 전 지금 민호를 지키려는 거예요. 민호 의견은 안 들어보세요? 민호는 아직 어려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 씨, 민호가 저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요? 도망치고 싶어서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 선영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뭐? 나 좀 내버려두라고. 나는 내가 싫어.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나한테 엄마도 아니야. 그냥 남이야. 나는 내가 정한 규칙 따르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말리려 했습니다. 민호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사실인데. 민호는 태수를 보았습니다. 아빠, 나 데려가줘. 나 여기 있기 싫어.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 아버지, 지금 민호 말 듣고 계세요? 데려가시겠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데려가실 거면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러면 입양은 취소되는 거예요. 민호는 다시 시설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울 수 없으니까요. 태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태수를 보았습니다. 아빠. 태수는 민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나 데려갈 거지? 태수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를 데려갈 수 없어.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나는 지금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일도 불안정하고 집도 제대로 된 데가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빠는 그냥 놔버린 거야.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태수를 밀쳤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선영과 태수만 남았습니다. 선영은 태수를 보았습니다. 이제 가세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요.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다시는 무단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민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급히 민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컵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손. 민호는 손을 빼냈습니다. 만지지 마. 피나잖아. 소독해야지. 필요 없어. 선영은 민호의 손을 억지로 잡았습니다. 민호는 빼내려 했지만 선영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선영은 민호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수돗물로 손을 씻겼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구급 상자를 꺼내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민호는 찡그렸지만 참았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나서 선영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밀어내도. 민호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 선영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은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선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태수는 현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선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오늘 일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민호의 글, 태수의 방문, 민호의 상처. 모든 게 선영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선영은 민호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서적도 읽었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선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아이였습니다. 상처도 깊었고 방어 기제도 강했습니다. 선영은 민호를 이해하려 했지만 민호는 자꾸만 벽을 쌓았습니다.
선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음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또 오신 거예요? 태수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호 괜찮아요? 자고 있어요. 이제 가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 씨, 저 민호 좀 데려갈게요. 선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민호를 제가 데려갈게요. 아까는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민호가 여기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선영 씨,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태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요? 민호는 제 핏줄이에요. 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핏줄이 중요하면 왜 포기하셨어요? 왜 지금 와서 이러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 아버지는 지금 민호한테 혼란만 주고 있어요.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민호를 위해서. 민호를 위해서라고요? 그럼 진작에 키우셨어야죠. 태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영 씨,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인데요?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은 태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아빠. 태수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데려가 줄 거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태수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조금 있다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자.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지금은 너무 늦었어. 상관없어. 나 여기 있기 싫어. 선영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지금 감정적이야.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민호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나 진정했어. 그리고 생각도 다 했어. 나는 여기 있기 싫어.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는지 알아? 알아. 나는 아빠랑 살고 싶어. 태수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일단 진정하자. 그리고 선영 씨랑 얘기해보자. 싫어. 나는 지금 가고 싶어. 민호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가자. 태수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선영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죄송합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태수는 멈춰 섰습니다. 선영 씨, 민호는 법적으로 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어요.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 씨, 민호가 원하잖아요. 민호는 아직 어려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민호는 소리쳤습니다. 나 어리지 않아.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선영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넌 지금 도망치는 거야. 그게 해결책이 아니야.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은 거야. 선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넌 그냥 나를 통제하고 싶은 거야. 선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는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일단 오늘은 제가 민호를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민호는 여기 있어야 해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 씨, 이러면 민호만 더 힘들어져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민호를 그냥 보내라고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선영을 밀쳤습니다. 비켜. 선영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태수는 급히 선영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선영은 태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손 떼세요. 민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민호를 잡으려 했습니다. 민호야 안 돼. 민호는 선영을 피했습니다. 선영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태수는 선영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이 엉켰습니다. 선영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호와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급히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선영의 맥을 짚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했습니다. 선영 씨, 선영 씨. 태수는 선영을 흔들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119 불러. 민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19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때 태수는 멈칫했습니다.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는 선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태수를 보았습니다. 태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밀쳤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큰일이야.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태수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민호는 태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태수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19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떨어뜨렸습니다. 민호야, 우리 일단 진정하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태수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나 좀 봐. 민호는 태수를 보았습니다. 태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방 가서 있어. 나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빨리. 민호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는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선영의 맥을 다시 짚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수는 선영을 소파로 옮겼습니다. 선영의 머리에서 피는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방에서 수건을 가져와 선영의 머리에 댔습니다. 태수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9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민호 방을 보았습니다. 민호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태수는 선영을 다시 보았습니다. 선영의 숨은 규칙적이었습니다. 맥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이 올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민호가 선영을 밀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민호는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상담, 조사 모든 것이 민호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태수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민호의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태수는 선영의 머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혈은 멈추지 않았지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수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걸레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모서리를 확인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닦았습니다. 태수는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걸레와 수건을 넣었습니다. 태수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태수는 민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태수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숨 쉬고 있어.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선영 씨를 밀쳤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러 한 게 아니지. 그냥 실수였지? 민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근데 경찰이 오면 그렇게 안 봐. 너 때문에 선영 씨가 다쳤다고 생각할 거야.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나 잡혀가?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미성년자니까 잡혀가지는 않아. 그런데 기록이 남아. 그리고 너 앞으로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태수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민호는 태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떨어뜨렸습니다. 민호야,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대로 해. 알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손 씻어. 민호는 손을 씻었습니다. 태수는 민호의 옷을 확인했습니다. 피는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안도했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다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민호야, 이제 자. 그리고 내일 일어나면 오늘 일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야. 알았지?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태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오늘 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방에서 자고 있었던 거야. 아빠도 여기 안 왔어. 알았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선영 씨는 아빠가 신고할 거야. 그런데 내가 한 거라고는 안 할 거야.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고 할 거야?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게. 민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거 괜찮은 거야? 태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를 믿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내일은 평소처럼 행동해. 알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태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는 선영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태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태수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제 아내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의식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의식이 없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태수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금방 갈게요. 그동안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혀두세요. 네.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다치신 건가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넘어지셨어요. 화장실 가다가. 구급대원은 선영의 머리를 확인했습니다. 출혈이 좀 있네요.
빨리 병원 가야겠어요. 선영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대원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시죠?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같이 가시겠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어서요. 나중에 갈게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현관에 서서 구급차가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태수는 민호 방을 보았습니다. 민호는 자고 있을까? 아니, 자는 척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흔적은 없었습니다. 태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태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다 끝났어. 민호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뇌진탕이었습니다.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왔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경찰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기억하세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혼자 계셨나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민호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요. 민호라는 분은 몇 살이죠? 14살이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선영은 또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민호 아버지 강태수라는 사람이 왔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 아버지요? 남편이신가요? 아니요. 전 남편은 아니에요. 민호는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경찰은 다시 메모했습니다. 강태수 씨는 언제 왔었나요? 그날 밤이었어요. 늦게.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호가 불렀어요. 저 몰래. 그래서요? 말다툼이 있었어요. 태수 씨는 민호를 데려가려고 했고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에는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넘어진 것 같은데. 누가 밀었나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경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영 씨, 강태수 씨가 신고하셨어요. 선영 씨가 다쳤다고. 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태수 씨가요? 네. 새벽 5시에 신고하셨어요. 선영은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신고한 거죠? 경찰은 메모를 보았습니다. 강태수 씨 진술로는 선영 씨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의식이 없어서 신고했다고.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화장실 간 게 아니에요. 경찰은 선영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치신 건가요? 선영은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경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와 강태수 씨를 따로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호, 태수, 말다툼, 그리고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데려갔습니다. 태수의 원룸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경찰이 너한테도 물어볼 거야.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거야? 민호는 태수를 보았습니다. 모르겠어. 태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그날 밤 방에서 자고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몰라. 알았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건 거짓말이야. 맞아, 거짓말이야. 그런데 너를 지키기 위한 거야.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태수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민호는 태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경찰은 민호를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태수의 원룸이었습니다. 경찰은 2명이었고 상담사도 함께였습니다. 민호는 태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보았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경찰을 보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선영 씨가 다친 건 몰랐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몰랐어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언제 왔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갔어요. 민호한테 연락받고. 경찰은 태수를 보았습니다. 민호가 연락했나요? 네. 무슨 일로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힘들다고 했어요. 선영 씨랑 갈등이 있었나 봐요. 경찰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선영 씨랑 무슨 갈등이 있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안 맞았어요. 경찰은 계속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선영 씨랑 싸웠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불렀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개입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민호야, 선영 씨가 넘어진 걸 봤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에 있었어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보았습니다. 강태수 씨, 선영 씨가 넘어진 걸 보셨나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어요. 어떻게 넘어지셨나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신 것 같았어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신고 안 하셨어요?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식이 없어서 신고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에 뭐 하셨어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민호를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민호가 많이 놀랐거든요. 경찰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선영 씨가 다쳤다는 거 알았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말해줬어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그때 기분이 어땠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왜? 엄마가 다쳤으니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민호야, 혹시 선영 씨를 민 적 있어?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가 급히 개입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민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은 태수를 보았습니다.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태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대답해 줄래?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태수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는 태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을 보았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경찰과 상담사가 떠난 후 태수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나 거짓말했어.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태수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민호는 태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진술, 태수의 진술, 민호의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태수에게 전화한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119에 신고한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6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태수가 들어간 시간은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간 시간은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태수는 5시간 동안 집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태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강태수 씨, 집에 들어간 시간이 밤 11시 반인데 왜 새벽 5시에 신고하셨어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5시간 동안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은 계속 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민호를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5시간 동안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강태수 씨 아파트 CCTV를 보니까 새벽 4시 반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셨더라고요. 태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쓰레기 버린 거예요. 새벽 4시 반에요? 네. 무슨 쓰레기였는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태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민호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수 없이 상담사만 함께였습니다. 경찰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 민호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어요. 방에만 있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민호야, 선영 씨를 민 적 있어?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민호야, 사실대로 말해도 돼. 너 잘못이 아니야.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밀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밀었어?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막아서요. 그래서 밀었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계속 물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 민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때 아버지는 뭐 하셨어?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정리했어요. 경찰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리라니?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바닥을 닦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선영 씨를 밀었다는 걸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봤어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태수를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증거인멸과 신고지연이었습니다. 태수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민호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선영은 퇴원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선영은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이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선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선영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너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밀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어렸어. 그리고 힘든 상황이었어. 민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선영은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를 용서해.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야 돼. 민호는 선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태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인멸과 신고지연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민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였고 계획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선영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원했지만 민호는 거부했습니다. 민호는 다른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가끔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태수는 민호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민호는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가려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민호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보호는 언제 범죄가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보호였는가?